지금 헌재 안에서의 논란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계속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들에 대한 비난 기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막말 논란입니다. 특히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며칠간 그 상위에 랭크되기도 했었어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이게 과연 정말 헌법재판소 재판정 안에서 나온 얘기인가 할 정도인데 서울 아스팔트길 전부가 피와 눈물로 덮일 것이다. 이런 발언도 했었고요.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왜 헌법재판관식이나 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 모욕죄로도 혹시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아마 법관이 모욕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 재판 법정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대부분의 법관들은 아마 그 변호사를 퇴정시키는 퇴정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또 심지어는 조금 더 과하다라고 한다면 감치까지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도 즉각적으로 이 부분은 변호사 표미의지 의무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징계 절차를 착수하겠다라고 지금 한 것입니다. 변협에서요? 예, 변협에서 이제 매해년마다 징계 사유를 다 이렇게 사례집으로 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사무직원에게 막말을 하더라도 예컨대 사무직원에게 막말하는 것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서 사실상 과태료나 징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어떤 사무직원 사이에도 직원과의 어떤 관계에서도 막말하는 것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데 법정에서 그것을 재판관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법리적인 주장은 전부 다 묻혀버리고 이 막말만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일부 변호사들 가운데에서는 이게 변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을 한다든가 홍준표 경남도지사 역시 변호권 행사를 막말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변호권은 법리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변호할 수 없는 흉악한 살인범이라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서 법리나 이 증거를 다툴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위해서 변호인들이 최선을 다하는 부분을 나무랄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뭐 아스팔트의 피, 뭐 크로멜의 무슨 뭐 100만 명을 죽인 이야기부터 그 내란 시가전 이야기를 쓴 부분에서요. 그건 결국은 그날 그 헌법재판관들에게 이 정신적인 압박을 갖다가 이 법적인 논리를 벗어나서 어떤 말로 언어의 수위로서 이렇게 압박을 주는 부분. 다른 하나는 밖에서 이제 태극기를 들고 모이는 분들한테 뭐 내란을 하자라는 건지 시가전을 하자라는 건지 동료 독전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다른 하나는 저런 분들이 과연 평생 살아오시면서 참 이 법조인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거리에서 한번 이런 어떤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경험이라도 해보셨는지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통령을 뭐 이렇게 기각을 시키자고 하는 분들도요. 자신의 신념이고 이런 부분이라는 건 저는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 사회의 상류 지식인층들이 뭐 지금 촛불 든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분들의 어떤 순수한 열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추기는 역할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해서는 옳은 것인가 하는 부분은요. 세월이 가면 다 입증이 될 건데요. 부끄러운 일은 안 하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네, 저 김평우 변호사의 저런 어떤 막말 변론과 관련해서 이종환 변호사가 인터뷰를 할 때 각자 대리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한테 물을 것이 아니다. 김평우 변호사에게 물어야 된다. 변호사들은 전부 다 각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변론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사재판에서 변호인들이 공동변호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다 사무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변호사가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서로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각자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변호사들끼리 전부 다 모여서 변론기일 전에 수시로 통화하고 또 함께 모여서 토론해서 어떤 주장을 할 건지 이걸 다 정리해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회의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뭐 각자 대리니까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만약에 어떤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으로 들어가가지고 기록을 보니까 이거는 전부 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하면서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라는 인정을 하는 어떤 주장이라든가 아니면 자백을 하는
진술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중환 변호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각자 대리니까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변론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관행이나 관례에도 맞지가 않는 이야기고요. 저거는 정말 무책임한 어떤 변론 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들을 보게 되면요. 김평우 변호사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일종의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라고 하는 신념의 문제,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신념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거나 아니면은 다 이른바 무식하다거나 아니면 언론의 이른바 쓰레기 언론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오염됐다고 표현하는 김평우 변호사의 표현처럼 모든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잘 알고 똑똑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아주 하찮고 모르는 사람들의 어떤 대결 구도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나친 엘리트 의식이 오히려 더 자신들을 더 당당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이런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터득한 게 뭡니까? 수단과 목적이 둘 다 정당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설명할 때 있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좀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법률적인 체계, 민주주의적 질서에 굉장히 좀 위배가 되는 것이다. 그걸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이 마침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을 맞이하는 날인데요. 어떻게 보낼지 궁금한데 27일 헌재 최종 변론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출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느 정도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변론을 조금 더 연장하는 목적 또는 뭔가 지지층을 결집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상 변론기를 연기할 수 있는 목적 효과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왔을 때의 국회 측의 어떤 송곳 질문을 받거나 또는 재판관들이 물어보는 어떤 질문 공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나오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어떤 판단은 이미 다 끝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녹화 영상을 좀 틀어서 최후 출석해서 어떤 최후 변론을 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 즉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어떤 그런 전략을 취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상을 녹화해서 튼다라고 한다면 내가 출석은 하지 않지만 출석과 같은 효과는 누리면서 동시에 재판관이나 국회 측의 어떤 질문 공세는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원하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그러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영상이든 출두든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대중적으로 자신의 지지층을 위해서 여론을 행사해가는 부분은 지난번에 봤듯이 정규제 TV든 기자 간담회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굳이 헌재에서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고 지금 헌재의 어떤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그걸 갖다가 논리적으로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이런 형태의 이 출두를 하지 않을 바야 굳이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저는 그냥 이 부분은 뛰어넘을까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박 대통령은 아마 다른 방식으로 3월 1일 전에 이 변론기일 마감을 전후해서 본인의 입장을 갖다가 밖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헌재에는 불출석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저는 애초부터 헌재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박 대통령의 영상을 트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상당히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률적으로는 어떤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재판부가 저는 제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재판정이잖아요. 박 대통령의 최후 진술인데 박 대통령이 무슨 기념 축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영상이라고 해서 그걸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틀어줘야 한다?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한 특권의식에서 출발하고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최후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일방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긴 하지만 전달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도 영상편지라는 형식 자체도 부적절할 뿐더러 그렇다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정에서 이게 잘잘못을 가리거나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리거나 이런 방식이어야 하는 것인데 재판정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영상을 만들어 와서 그렇게 트는 방식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저는 만약에 튼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제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영상물에 대해서는 이런 판단이신데요.